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우리 코스피 지수는 FOMC 의사록 발표 이후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부각되고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되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기관과 프로그램이 대규모 순매도를 기록하며 지수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호조 속에 강세로 마감하며 코스피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죠. 오늘 글로벌 증시는 다시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반등이 예상되는데요. 시장의 반등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NH농협선물의 이진우 센터장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7월 경기 선행지수, 기존 주택 매매 건수 등이 모두 호조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 옐런 의장 연설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이미 전날 FOMC 의사록에서 매파적인 흐름을 감지한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센터장님의 의견 궁금하고요. 앞으로 미국 시장 변수와 함께 전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7월 말에 있었던 FOMC 의사록이 그저께 공개되면서 말들이 많은데요. 일부에서는 생각보다는 매파적이다, 호키시하다. 또 일부에서는 그러나 전반적인 기조는 완화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봐서는 이번에 발표된 7월 FOMC 성명서는 그 의사록은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의 기본 성향에 따라서 연준이 매파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어떤 당위론적인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에게는 매파적으로 보일 수 있고, 그러나 완화적인 연준의 스탠스는 변함없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 가야 된다. 또 그렇게 바란다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부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거는 그거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입니다. 옐런 의장 아마 오늘 내일 이제 주말에 걸쳐서 어제부터 해서 이제 잭슨홀 컨퍼런스가 열립니다만 이제 마리오 드라기 22 총재와 더불어서 두 사람의 연설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제 고용 시장에
유휴 자원, 뭐 유휴 노동력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는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정도고요. 증시가 왜 올랐는가? FMC 방금 김동연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만약에 진정한 시장의 해석이라면 FMC 의사록이 7월 의사록이 매파적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증시 랠리는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내드린 환율 차트 몇 개 보시면 일단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달러 강세가 굉장히 강하게 보입니다. 먼저 유로 달러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렇게 1.40달러를 갖다가 넘었을 듯한 1유로당 1.4를 두 번 정도 트라이 하다가 밀리는 흐름. 저거는 6월 달에 드라기 총재가 이른바 완화 패키지 해서 유로 약세를 유도했던 그런 부분이 컸고요. 그러나 이제 주목하실 것은 저 아래쪽에 기술적 지표들입니다. 상당히 단기적인 과매도 국면이죠. 그 다음 파운드 달러 차트도 한번 보여주신다면요. 마크카니 영란은행 총재가 말이 왔다 갔다 하죠. 조기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기도 했다가 그 양반이 만들어내는 말이긴 합니다만 유휴자원, 유휴노동력 이런 얘기하면서 또 생각보다는 더딜 것이다. 자, 최근 들어서 이렇게 파운드가 이렇게 미끄러지는 모습은 조기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이렇게 또 완화된 그런 모습.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달러 강세 쪽으로 한번 세력들이 전반적인 시장 참여자 달러 강세로 한 6월 이후 짧게는 한 달 반 이상 한번 그 달러 강세를 엔조이 했다는 것이죠. 이 차트에서도 아래쪽에 RSI 지표 같은 경우에 상당한 과매도 국면에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더 밀리기 어렵다는 얘기죠. 달러엔 환율도 보실까요? 달러엔 환율도 보시면은 자, 최근 들어서 뜬금없이 이제 100일엔 102엔 그 짧은 데서 놀던 달러의 환율이 좀 촘촘하게 살펴보니까 저렇죠. 무엇보다도 우하향 저 추세선 저 부분이 저항선 구간이 돌파되면서 달러의 시장에서도 그냥 달러 강세 흐름이 한번 들러붙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까지는 한번 이렇게까지 왔다는 것이고 옐렌 의장의 발언 그렇게 별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발언의 차이는 없을 것이고 미국 증시 S&P 500 다우지수는 17,000을 다시 회복했고 S&P 500은 화면에 계속 나온 것처럼 마감지수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채 6-7% 정도면은 6-7포인트 정도면은 하루 걸음이죠. 결국 2,000포인트는 찍어야 될 겁니다. 2,000포인트 찍고 나서 보통 그런 마디 숫자를 찍고 나서 시장이 꺾이는가 아니면 계속 가는가 그런 부분에서 변곡점의 가능성이 되겠는데 2,000포인트라는 레벨 그리고 제닛 옐렌의 나름대로 시장에서 주목하자면 주목할 수 있는 재료 이 두 개가 겹쳐 있으니까 금요일 그리고 제닛 옐렌 연설 확인된 이후에 월요일 뉴욕 증시 요 방향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우리 시장은요, 지난주 금통위 이후 생각보다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결국 우리 코스피 지수는 21선을 이탈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투신권 중심의 기관 쪽 매물과 외국인들의 선물 쪽 매물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국내 증시의 기술적인 흐름 분석과 함께 시장 전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스피 어제 마감한 시점에 코스피 일간 일목균형표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꾸준히 올라왔고, 특히나 이제 8월 금통위를 앞두고 또 외국인들이 한번 바짝 당겼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짱패 음봉이 나왔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또 이제 뉴욕 증시하고 우리 한국 증시의 디커플링, 따로 노는 흐름이 보입니다. 어제 딴 거 없죠. 그냥, 외국인들이 지수 선물 많이 팔았습니다. 한 1조 6천억 규모죠. 금액으로. 그걸 팔았으니까 기관들은 선물 사면서 현물 팔고 이른바 프로그램 매매가 나왔는데 거기보다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이거 말씀드리는 저도 기분 더러워지는데요. 결국 우리 국내 개인이나 기관들이 사면은 외국인들이 밀어붙이는 거고 그들이 팔면 또 끌어당겨서 그냥 외국인들이 그냥 어린애 손목 비틀듯이 그렇게 해서 버는 시장입니다. 단순하게 수급 쪽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금 더 근사하게 말씀드리면요. 대한민국 주식 남들은 저렇게 날아가도 못 갈 이유가 많죠. 국회에만 올라가면은 경제 활성화 법안이고 민생 법안이고 1, 2년 그냥 거기서 잠드는 거는 우습게 잠이 듭니다. 국회만 가면은 막혀버리는 우리나라 법안이고요. 정부 청와대 뭘 할라 해도 국회에서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고, 또 하나 우리나라 실물 경제를 이끌어갈 대기업들, 재벌들의 총수, 수장들이 상당 비중이 와병 중이거나 수감 중이거나 재판 진행 중입니다. 무슨 뭐 신규 투자, 신사업, 우리나라 재벌 구조상 그거는 뭐 꿈도 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본다면 또 우리 지수 지지부진한 거 또 이해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자, 유럽 증시, 뉴욕 증시 할 것 없이 유럽이야 단기 과매도 국면에서 반등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 뉴욕도 뭐 옐렌에 대한 기대감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좋습니다만 일단 가고 있는데 우리 증시 오늘 갈 수 있겠느냐? 글쎄요. 외국인들 포지션 지금 구축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이거는 선물 저 정도에서 준비해놨다면은 이제 그동안에 쭉 당겼던 현물 패대기 치더라도 또 파생해서 또 충분히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게시판에 보면 청송 총론님의 시황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제 또 청송 총론님의 또 시황이 또 빛을 발하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얘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변동성은 예전보다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번 주 초에 원달러 환율은 장중 1,015원대까지도 하락했었는데요. 현재는 1,023원대로 마감했고 N달러 환율은 어느새 103원대에 위치했습니다. 1,020원대 지지 공방 흐름이 좀 지지부진하게 당분간 계속될 것 같은데요. 원달러 흐름 전망과 함께 N달러 환율에 대한 전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김에 김동현 앵커님 앞으로 달러원, 달러엔으로 불러주시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게 뉴욕에서도 런던에서도 동경에서도 통하는 표현이거든요. 먼저 달러원 환율 차트 한번 보시면요. 일목균형표를 제가 보내드렸습니다만, 우선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피보나치 비율입니다. 시장에서 딜러들이 나름대로 다 저런 거 다 공부하고, 다 저렇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저런 레벨에서 조심한다는 것이죠. 최근, 1,008원까지 내려가는 최근 하락 흐름에 38.2% 레벨로 치면 한 36원, 37원 저 레벨이 고비였다는 거 확인되고요. 그 이후 금통위 이후에 이제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이번 장을 만들었던 여기가 또 롱 포지션을 털어내는 가운데 저기까지 밀렸습니다만 또 저기 일목균형표의 어떤 절묘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구름대에서 아슬아슬하게 구름대 하단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또 반등이 나서는 그런 모습이죠. 자, 오늘이 또 고비입니다. 지금 NDF 시세로 봐서는 어제보다 밤사이 있었던 달러 약세, 그동안의 달러 강세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조정 흐름이긴 합니다만 달러 약세 이것도 반영되면서 조금 밀리면서 오늘 자칫 구름대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리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조금 위를 트라이를 해보았습니다만 역시 무거운 수급, 즉 여전한 달러 공급 우위가 확인되었다는 부분이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여기서 크게 밀린다기보다는 일단 전저점 정도까지는 계속 한번 테스트오버는 이번 금통위를 전후한 달러 환율 상승에 대한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N원 차트도 보여드리자면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103엔을 갖다가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어떤 달러엔 상승, 엔화 약세 때문에 우리 N원 재정 환율도 다시 100엔당 1,000원을 내려서는 모습입니다. 저기서 보시면 N원 환율 저렇게 계산기 두드려 나오는 환율도 차트가 통하죠. 100엔당 1,020원에서 더블탑을 이루고 밀려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얼마 전에도 환율이 1,010원을 깨고 내려와서 N원 환율 1,000원이 깨졌을 때는 뭐 여기저기 국내 언론들 바빴습니다. 저도 뭐 인터뷰 요청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또 한번 봤던 레벨이라서 그런지, 그리고 달러원 절대 레벨이 아직도 1,020원대라서 그런지 언론은 잠잠한데요. N원 환율은 지난번보다 더 낮아지는 연중 최저치 100엔당 985원 정도 수준까지 왔습니다. 물론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745원까지도 내려가 봤던 N원 환율이긴 하기 때문에 그건 합니다만 달러엔 환율이 위로 지금 계속 노리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N원 환율의 추가 하락은 불가피하겠고, 반면에 달러원 환율은 또 달러엔의 영향을 받아서 내리긴 내리되 조금 주저하면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가 상승 마감할지 하락 마감할지 외환시장 참여자들도 그것이 상당히 궁금하겠네요. 아무래도 주식이 좀 더 오르면은 여기서 숏플레이가 편하겠는데 주식이 잘 못 간다면은 아래쪽으로 때리자는 그런 어떤 흐름도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되겠고,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은 오늘 밤에 있을 옐렌 연설 조금 한번 보고 가자 하는 흐름이 되겠는데, 이 와중에 외국인들이 흔들어대자고 덤비면은 또 대책 없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NH농협산물의 이진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의 이정재훈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추천해 주셨던 영흥철강 AS 부탁드리고요. 현재 시장 체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일 제안드렸던 종목은 영흥철강이었었는데 장중 2,700원대 중반까지 좀 상승을 했다가 윗골을 좀 달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추세는 괜찮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은 약간 좀 꼬여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있는데요. 전날 외국인과 기관 각각 6만 주대의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됐는데요. 반대로 주가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저항대가 2,700원대 초반권역이 저항권역으로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추세적인 보유 관점은 좀 유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보더라도 충분히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수익권역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좀 흔들거린다라고 좀 불안하다라고 한다라면 챙기시고 가시는 전략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고점 자리대가 2,900원대인데요. 그 자리대도 한 번쯤은 돌파 시도가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좀 더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시장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수급적으로 꼬여있다라기보다는 외국인 쪽의 대량 선물 매도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좀 급락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날 미국 시장은 양호한 지표 발표로 좀 상승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그로 따라서 S&P 지수는 올해 들어서 28번째 신고가를 좀 갱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표가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오늘 예정돼 있는 옐런 의장 그리고 22 총재 연설이 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들이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시장의 의견도 좀 분분합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코멘트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서로 이제 팽배하게 좀 대립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뚜껑을 열어봐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날 시장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같은 경우는 야간 시장의 시장도 상승 마무리가 좀 됐었기 때문에 0.3%대 상승을 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갭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예상 지수를 좀 보시게 된다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2046포인트대 약 0.1% 정도 상승 출발을 좀 예상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563 마찬가지로 0.1%대 강보권역에서 지금 예상 지수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기술적인 반등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기적인 시각이다라는 부분들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보셔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들에 대한 포지션입니다. 전날 선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조 6,400억 정도의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요. 통상 1조 원대 이상 매도가 선물 매도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최근 몇 개월 3거래일 이내에서는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적인 이 하락보다는 반등이 일시적으로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에 포인트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수로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전저점 이탈을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1선, 즉 추세선도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우상향 추세를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에 선물 같은 경우는 61선과 저점을 좀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결국에는 선물은 더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지수는 어느 정도 좀 뒷받침이 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프로그램 매도 부분들이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인데요. 베이시스가 지금 현재 0.1 정도, 0.4 정도 수준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베이시스가 백어데이션으로 전환이 되는지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오늘 시초가로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은 내수 쪽 섹터에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MK 트렌드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체크 포인트를 좀 보시게 되면 내수 섹터들이 좀 괜찮은 모습들입니다. 내수 섹터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내수 쪽 섹터 중에서도 지금 이 섬유의복 쪽 그리고 중국 쪽에 진출해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나름대로 괜찮은 모습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MK 트렌드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예상보다
성장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부분들이 좀 포인트로 맞추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 대표적으로 이 섬유의복 쪽에서 보게 된 베이직하우스라는 기업이 중국 시장에 이 진출하면서 큰 폭의 좀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예상보다 이 빠른 점포수 증가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베이직하우스보다 좀 더 빠른 점포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매장당 매출이 다른 쪽, 이 베이직하우스보다 2배 이상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얼마 전에 이 중국 상해에서, NBA 브랜드, 연예인 송지효죠. 사인회를 좀 열었는데 상당히 좀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송지효 브랜드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들도 좀 상당히 불티나게 좀 팔린다라는 부분들,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박스권역의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매수 포인트는 여전히 시초가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동시효과상 예상 체결이 14,300원권역입니다. 14,300원권역인데 일단은 시초가부터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15,5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3,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좀 더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3,3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MK 트렌드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장 개장까지 2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장 예상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소폭 상승 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해외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든 뭘 하든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좀 좋지 못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다시금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들이 어저께 좀 예상하지 못했던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좀 흘러내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수급적으로 좀 부침 현상이 좀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그 수급 동향을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선물에 대한 수급 동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아직은 유가증권 시장에 대해서 급격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물 수급이 좀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면은 좀 우리가 기대를 언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시장은 마찬가지로 565포인트에 대한 저항대, 이 자리에 대한 테스트는 오늘도 좀 이어질 수 있고 다음 주 초반까지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코스피가 치고 나갈지 코스닥이 치고 나갈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2일) 금요일장 개장을 했습니다. 먼저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장 분위기 강보합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한 2,046포인트 정도 출발 예상하고 있고요. 어저께 하락했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약한 상승 출발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은 좀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2,050포인트 정도 안착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만약에 2,050포인트대를 안착하지 못한다라면은 시장을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은 쌍봉의 형태로 흘러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최악의 경우는 2,020포인트대까지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 월화가 상당히 중요한 길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언급해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상승을 해가지고 565포인트에서 주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565포인트를 돌파가 확인이 된다라면은 일단 570포인트대까지 한 575포인트 정도까지의 상승을 열릴 수 있고, 오히려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접근하시되, 마찬가지로 코스피가 흔들리면 코스닥이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혼자서 독야청청 가는 경우가 찾기는 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오후장에 가서 의외로 또 상승폭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후장까지 상승폭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선물은 일단은 상당히 중요한 게 선물 베이시스입니다. 베이시스가 지금 백어데이션으로 전환이 됐죠. 아직 만기가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백어데이션이라는 얘기는 특히 이제 어저께서부터 이제 급격히 베이시스가 안 좋아졌던 얘기는 프로그램 쪽을 통해 가지고 매수보다는 매도 우위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선물 베이시스의 동향이 좀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환율적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 움직임이 바닥가에서 좀 반등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20원 초반에 대한 이 매물대를 조금은 확인하려고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20원 초반에서의 지지력을 테스트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지 못한다라면은 시장의 변동성은 조금 확대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2% 상승한 15,618.05포인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네요. 삼성전자 0.73% 상승한 124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도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네요. 1.86%나 상승한 46,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와 현대모비스, 한국전력까지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0.79%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신한지주와 기아차는 부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1.12% 상승하면서 99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텔레콤과 삼성생명은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만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0.53%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1.18%나 다시 상승하고 있고요. CJ 오쇼핑과 동서, GS 홈쇼핑 모두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두 업종들이 빨간불을 많이 켜고 있는데 업종별 분위기 살펴봐 주시죠. 네,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의료정밀, 전기가스, 운수창고, 그리고 은행, 증권, 기계, 전기전자, 섬유의복, 그리고 서비스, 철강금속, 종이목재, 이런 순으로 좀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는 강하게 좀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의료정밀 쪽 같은 경우에는 뭐 DI, 미래산업, KC텍 이런 종목들이 1% 넘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가스 쪽은 오늘 경동가스, 한국전력이 1% 넘는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삼천리와 한국가스공사, 서울가스, 부산가스 같은 종목도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운수창고 같은 경우에는 국보, 그리고 대한항공, 현대상선, CJ대한통운,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한솔로지스틱스 이런 종목들이 플러스권으로 좀 시작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좀 최근에 운수창고 업종들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증권주도 오늘 많이 오르네요. 하나투자증권이 뭐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대증권, HMC투자증권,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대신증권, 동양증권 이런 종목들이 플러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도 오늘 또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삼양엔텍, 세원셀론텍, 대동공업, 수산중공업, 우신시스템, NK, 기신전기, 그리고 삼화왕관, 동양물산 같은 종목들이 좀 앞서서 나오고 있고요. 철강금속 같은 경우에는 오늘 포스코 강판, 조일알미늄, 황금ST, 현대 BNG스틸, 동양강철, 동양철관, 이구산업, 고려쟁항, 한국추철관, 서원 같은 종목들이 1% 넘는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도 좀 관심권인데, 일단 대덕 GDS 우선주, 뭐 SK 하이닉스도 오늘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이 또 세게 좀 올라오고 있네요. 일진 디스플레이, 삼화전기, 웅진에너지, 선도전기, 이수페타시스, 삼화전자, 코리아 서키텍, 금호전기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쪽은 뭐 지주회사들하고 전체적으로 좀
내수 소비 관련된 종목들도 좀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KC그린홀딩스, 그리고 신세계푸드, 동송홀딩스, 신송홀딩스, 그리고 CJ, 코롱, 삼양홀딩스, 농심홀딩스, 일진홀딩스, 홀딩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들이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출판, 매체, 목재,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의료 정밀기기, 종이 목재, 오락문화, IT 소프트웨어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출판 매체 쪽은 로엔 상승폭을 지속적으로 이틀 연속 가져가고 있고요. 이퓨처와 KD미디어가 상승폭을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쪽은 게임주들이 좀 대거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M게임, 드래곤플라이, 컴투스, 네오위즈 인터넷, 액토즈 소프트, 그리고 넥슨GT, 게임빌 같은 게임주들이 상위에 좀 포진되어 있고요. KT뮤직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정밀기기 쪽은 파나진이 이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코렌텍, 차디오스텍, 휴비치, K맥, 뷰웍스 같은 종목들이 좀 플러스로 나오고 있고, 종이목재 쪽은 산성, LNS, 동화기업 오늘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락문화 쪽은 이 파라다이스, 그리고 SM도 오늘 강하고요. 제이웨이, 페넨토, 그리고 미디어 플렉스,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들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다. 삼화 네트워크스도 좀 오르고 있네요. IT 소프트웨어 쪽은 뭐 정보통신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긴 한데, 오늘 그 게임주들 외에요. 한국 사이버 결제라든지 뭐 네오위즈 인터넷, 넥슨 GT 말씀드렸고, 링네트, 그리고 예스24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다음 같은 경우도 오늘 한 이틀간의 조정 이후에 플러스권으로 가지고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플랜트넷, 지오소프트, KG 이니시스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뒤따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업종 분위기 살펴봤고요.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외국인들이 소폭 매수해주고 있네요. 네, 외국인들이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직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유가증권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물에 대한 변화가 좀 중요하겠죠. 어찌됐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8월 초서부터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강한 선물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풀리지 않는다면, 매도 물량이 풀리지 않는다라면은 지수 상승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저께 12,000계약이 넘는 선물 매도세는 어떤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의 12,000계약이 넘는 매도이기 때문에 조금 시장의 투자자들한테 조금 의구심을 좀 표현할 수 있는 물량이라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수급적으로 선물의 수급 동향을 좀 변화를 좀 체크하시면서 금요일 시장 잘 마무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신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화학이라든지 철강금속, 전기전자 쪽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금융 쪽도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유통하고 건설업은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기간은 전체적으로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의외로 어저께도 보시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은 매수세를 보여줬는데, 일단은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는 거 조금 주의를 요구하는 시장이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다시 환율이 좀 하락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외환시장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달러원 환율 어제 종가 대비 1원 60전 하락한 1022원에 출발했습니다. 지금 환율이 조금 더 내려서요. 1020원 중반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020원을 중심으로 등락을 펼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미 제넷 옐런 미 연준 의장의 기조 연설을 앞두고 뉴욕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서울 환시에서 달러원 환율은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옐런 의장이 기존의 입장, 즉 완화적 스탠스를 고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경제지표 호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밤에 여기 환율은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이 1023원 75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 플러스 1원 45전을 고려하면 전일 현물한 종가였던 1023원 60전보다는 약 1원 30전 정도 하락한 수준이었고요. 그러나 옐런 의장이 매파적인 언급을 내놓으면 달러가 급등할 수 있는 만큼 서울 환시에서 포지션 플레이를 펼치기는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별다른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주 내내 그랬던 것처럼 실수급 위주의 거래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환율의 예상 범위는 1017원에서 1023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 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KB금융입니다. 경징계 처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컴투스입니다. 끝을 모르고 상승하고 있죠. 게임 흥행이 지속되면서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했다는 소식이고요. 세 번째로는 포티스입니다. 드림이즈의 이찬진 대표께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유상증자 참여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먼저 이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그 이명록 이건호에 대한 경징계 소식이 나왔죠. 이명록 KB금융 지주회장 그리고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경징계로 결정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뭐 오늘 소폭 좀 오르는 모습인데 뭐 오른다고 할 수 없죠. 뭐 저 자리는 이 금감원이 전일에 이 도쿄지점 불법 대출 비리 연루 사건 그리고 주전산기 교체 문제 등과 관련해서 KB금융 이명록 회장과 국민은행 이건호 행장에 대해서 모두 경징계 처분인 주의적 경고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두 명을 제외한 87명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개인 제재 조치 의결됐고 KB금융 지주하고 국민은행 쪽에는 각각 기관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명록 회장하고 이건호 행장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장으로 또 복귀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 흐름보다는 이제 다음 주가 중요하겠죠. 오늘 도치 그러니까 십자봉 그리고 다음 주에 만약에 또 올라간다면 이거는 낙폭과대에 의한 단기 이슈 해소 이 부분으로 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컴투스인데 컴투스의 끝이 어딘지 참 또 사상 최고가 경신을 계속하고 있는데 서머너즈와의 하루 평균 매출이 8억 정도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기여분이 올해 매출액이 1,44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576억 정도에 이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낚시의 시인 서머너즈와의 연이은 그리고 하반기에 또 출시할 게임들의 흥행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 이런 게 주가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 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일 말씀드리지만 신규 접근하시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갖고 계신 분은 아직까지는 홀딩을 하시고 5일선 정도 지지선으로 짜시고 가지고 가시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시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티스 같은 경우에는 3자 배정 유중에 이찬진 대표가 참여한다고 하면서 또 상한가 갔는데 이 금감원 전자공시에 떴죠. 포티스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132억 2,994만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고요.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3,215원, 할인율은 10% 정도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3자 배정 대상자인데 3자 배정 대상자가 이찬진 대표의 37명으로 이찬진 대표가 20억, 정재훈 씨가 19억 5천만 원, 그리고 블루인 AMC라는 데서 19억 정도 투자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인피니티 투자자문과 유리치 투자자문 등도 각각 5억과 3억 원가량을 투자를 하고요. 그래서 대금 낭비비율이 오늘 27일 만약에 이 지금 제가 언급드렸던 쪽에서 대금을 다 납입하면 신주는 9월 12일 날 상장 예정인데요. 일단 이찬진 대표가 워낙 이 드림위즈 대표인데 역시나 이 IT 업계에서는 굉장히 좀 이 안철수 대표와 쌍두마차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굉장한 거물이 좀 투자를 한다.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상한가 부분, 어제도 상한가였고요. 오늘도 점상이었고 최근에 주가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오늘 거래량으로 상한가 직행 이제 내일 다음 주 월요일이 중요하죠. 만약에 월요일도 거래량이 많지 않으면서 상한가로 또 보내면 이 종목은 무섭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세계건설입니다. 대규모 증축공사를 수주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세계입니다. 푸드 자회사 합병 기대감에 나흘째 강세를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파나진입니다. 암 진단 신기술 개발에 사흘째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지금 전체적으로 신세계 쪽이 이제 신세건설 쪽으로 해가지고 좀 강세를 띠고 있는데, 일단은 센트럴시티인가요? 예, 센트럴시티 증축공사를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440억 정도 공사를 수주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올해 신세계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3월 달까지만 해도 한 10,000원대 있었던 주가가 지금 2만원 정도에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올해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흑자전환에 대한 기대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좀 강세를 띄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센트럴시티 증축공사의 440억은 작년 전체 매출 금액 대비 한 10% 정도 차지할 정도로 큰 금액인데, 중요한 건 신세계건설이 작은 기업이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많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거래량이 2,400주, 전체 대주주 물량이 많은 것 중에서 많기도 하고요. 전체 거래가 될 수 있는 주식수도 40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 접근하기 쉽지 않다. 작은 금액으로도 호가 변동이 크기 때문에 주가는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왔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한 2만원대에서 행보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신세계푸드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세계 SVN하고 이제 합병을 하는데, 어쨌든 신세계 자회사죠. 그래서 제조 역량을 좀 강화시키면서 종합식품 회사로 탈바꿈하겠다 이게 나오고 있죠. 세계 SVN은 이제 조선호텔에서 물적 분할해가지고 베이커리 업체 등 7개의 외식 브랜드를 좀 보유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신세계 쪽에서 편의점 사업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어떤 식품 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육성을 하겠다라는 어떤 목표를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신세계 푸드 쪽을 통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주가 흐름을 본다라면 지금 접근하기엔 좀 힘들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도도 너무 강하고요. 한 12만원대 재작년이겠죠. 2012년도에 고점이 12만원이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올라오는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9,000원대에서부터 9만원대에서부터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하기보다는 좀 기간 조절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확인 매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판나진이 오늘도 갭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 어떤 얘기가 있나 좀 보니까 혈액 검사를 통해 가지고 암 진단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쨌든 우리가 암을 진단하거나 검사할 때는 조직 검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진 CT라든지 MRI 촬영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검사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근데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상당히 좀 덜 들 것이고 또 검사하는 절차도 간편하겠죠. 저희가 MRI 장비 기계에 들어갈 필요 없고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용화가 되거나 제품 판매가 이루어진다라면은 아무래도 보다 높은 판매율을 기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제품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뉴스만 가지고 이 종목이 갈 수 있는 것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오늘도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갭상한가를 계속 기록하는 종목이 얼마까지 더 간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지금이 완전 고점이다 말하기도 힘들고요. 하지만 우리가 갭상한가가 나오는 종목을 오늘 매수를 못 하겠죠. 그리고 월요일에도 갭상한가가 나오면 또 매수를 못 할 거예요. 못 한단 말이죠. 결국 갭상한가가 풀린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차익 매물을 쏟아낸다는 의미인데, 그때 접근한다는 얘기는 이미 늦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가는가 보다 하시는 거지, 좀 내가 한번 지금 진입해볼까 하는 것은 이미 그때가 됐을 때는 누구든지 살 수 있고, 그 얘기는 누구든지 산다는 얘기는 어느 사람들은 매도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대 EP입니다. 검찰이 주가 부양 목적으로 10억 원대 로비 수사를 한다는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메디톡스입니다. 외국계 매수세 유입에 7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카본인데요. 2분기 어닝 쇼크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현대 EP가 또 무슨 수사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가 나오네요. 검찰이 뭐 주가 부양 목적으로 뭐 10억 원대 로비를 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이 얘기는 뭐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판결이 나온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수사가 뭐 시작이 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 뭐 주가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부분 때문에 뭐 급락이 나오거나 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좀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또 아니라고 하면 여기서 급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뭐 여기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주가로 봐서는 일단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좀 관심이 있게 보이네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좀 여기에 대해서 뉴스를 꼭 체크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바이오주도 이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뭐 충분히 고밸류에이션 그리고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메디톡스가 좀 악재 때문에 조정이 나왔었던 적이 있죠. 로얄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주가가 좀 빠졌었는데, 근데 그 부분은 역시나 결국에는 실적으로 다 돌려놓은 것 같고요. 최근에 메디톡스의 신약 가치 상승, 이 부분이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20만 원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지금 한간에는 20만 원 후반까지도 좀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수급이 외국인이 굉장히 좀 많이 담았고요. 기관은 이제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19만 원대를 넘겼을 때 외국인의 매물이 안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20만 원 돌파는 굉장히 좀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한국카본인데요. 2분기가 또 안 좋아서 또 이 종목은 주가가 좀 안 좋은데, 2분기가 저조한 실적이 이어서 또 현 상황에 대한 변화의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전년보다 23% 정도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57% 정도 감소를 했고, 2년간 뭐 LNG 호황 수혜로 괄목할 만한 실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번 부진이 굉장히 더 충격적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이 기점을 포인트로 해서 좀 변화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G 업황 자체가 좀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업황에 대한 재점검 그리고 변화 전략, 새로운 전략이 좀 필요할 때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거 보면, 뭐 업황 둔화가 단기간에 해결될 스토리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업황 둔화를 좀 타개할 새로운 것들을 좀 가지고 나와야지 주가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연된 이 LNG 물량 등을 좀 감안하면 3분기에는 좀 개선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있다. 근데 3분기의 관건은 그것보다 신규 수주이기 때문에 한국카본이 얼마나 이 신규로 일감을 확보할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오늘 신규 저가가 나왔는데, 자, 52주 신저가인데 생각을 해보시죠. 6,180원, 그러니까 오늘 뭐 저점이 6,180원인데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600원을 회복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그냥 이 지금 수준으로 좀 오늘 마무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주가는 만약에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충격이 오면 이거는 좀 고민이 좀 깊어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좀 낙폭과대 신규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다음 주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지켜보고 다음 주에 좀 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주가가 220만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인데요. 신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라홀딩스인데요. 하반기 이익 증가 기대감에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삼양엔텍입니다. 삼양홀딩스를 흡수합병했다는 호재에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지금 아모레 퍼시픽이 뭐 계속 좋은 모습을 띄고 있죠. 220만 원. 쉽지 않은 가격이죠. 그러니까 어떤 주가가 100만 원, 뭐 200만 원 넘긴다라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올 초에 한 88만 원 정도에 거래했던 종목인데 지금 220만 원 얘기. 물론 이제 워낙에 이게 주식수가 많지가 않죠. 전체 주식수가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가 뭐 580만 주 정도이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이게 주가가 220만 원이라고 해서 삼성전자의 뭐 140만 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삼성전자는 뭐 거의 억주가 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총액 자체는 뭐 아주 큰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주가 자체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 뭐 화장품 시장에 대해서의 중국에 대한 성장성은 좀 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 더 간다라고 말하기 좀 쉽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뭐 최근 컴투스도 보신다라면은 뭐 시가총액 1조 5천을 넘기고 나서도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평선하고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21선하고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죠. 어쨌든 아모레 퍼시픽의 그 주가 흐름을 본다면 항상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도 21선하고 한번 수렴을 하고 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치고 나가더라도 조정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 조정을 보여주면서 21선을 기다릴 것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급등세보다는 뭐 230만원에서 한 220만원 정도 선에서 행보세 좀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가두리 장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라홀딩스가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좀 의미가 없는 상승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어저께 뭐 거의 폭락 수준으로 좀 떨어졌고 오늘 좀 반발 매수가 나오면서 올라오는 것이고요. 특히 어저께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뭐 오늘 올라오는 것은 기술적인 반등이다. 뭐 하반기 뭐 이익 증가 뭐 이런 얘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냥 하나의 그 건수일 뿐이지 주가 자체를 돌리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좀 반등을 보인다라면은 조금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삼양엔텍하고 삼양홀딩스 합병 얘기가 나왔죠. 삼양홀딩스가 계속해서 좀 사업을 좀 구조조정 개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삼양밀맥스를 합병을 하면서 삼양패키지 이쪽을 통해 이쪽을 통합 출범을 좀 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합병 조건이 3대1이에요. 1대 0.318이기 때문에 삼양엔텍을 3주 정도 혹은 3주 반 정도 하고 삼양홀딩스 한 주하고 합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양엔텍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28,3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삼양홀딩스 26,100원하고 거의 같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내일이라도 사가지고 수익을 내야지 이렇게 하면 절대 수익이 나기 힘든 구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합병한다고 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합병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의 주가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고 단발성인 내용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SK입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과 외인들의 매수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건설주들이 관급공사 입찰 제한에 무더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음원주들이 월정액 스트리밍 1,000원 안팎의 인상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세 종목 더 살펴봐 주시죠. 네, SK가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에
또 외인 매수가 좀 유입이 되네요. 뭐 전체적으로 뭐 지주회사들이 좋지 않나. 일단 이 SK에 대해서 일회성 대규모 손실이 어느 정도 좀 소멸이 되어 가고 있고, 주요 자회사의 이익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래서 일회성 적자 소멸에 따른 기저 효과,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SK텔레콤 중심의 어떤 이익 개선 등이 가시화가 되면서 하반기와 2015년 영업이익 자체가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나오고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SK 그룹 쪽은 좀 좋아지는 어떤 그런 시기에 좀 놓여 있지 않은가. 그리고 또 이 증서 효과, SK 이노베이션 쪽의 증서 효과가 나오면 뭐 이번이 좀 이 바닥이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뭐 SK가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주가상으로는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SK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좀 돌파해야 될 게 좀 많아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17만 원 정도 수준에서 18만 원 사이 이 수준에서는 또 한번 좀 충돌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건설주들이 4대강 담합한 건설사들 입찰 참가 제한 때문에 일정이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동부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 이런 종목들이 좀 낙폭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뭐 현대건설도 그렇고요. GS건설, 한라, 수자원공사로부터 강급공사 입찰 참가 제한 처분 공문을 접수를 했다고 공시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매출 손실 규모들이 좀 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많이 빠지다가 뭐 다 회복을 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뭐 지금은 일단 복귀가 많이 됐기 때문에 좀 모르겠지만 현대산업 같은 경우 오늘 36,000원대를 갔다 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로또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올랐으니까 좀 늦었겠죠. 이제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음원주들이 뭐 어제도 로엔하고 KT뮤직 계속 강세인데 월정 엑스트리밍 1,000원 안팎의 인상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데, 뭐 스트리밍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이 실적이 좋아지는 건 맞는 거겠죠. 실적이 좋아지면 뭡니까? 주가가 당연히 올라야죠. 왜? 주가는 실적을 선 반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음원주들 강하고요. 음원주들의 스트리밍 가격은 제가 봤을 때 인상은 이게 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의 선례들을 좀 봤을 때도 유독 우리나라가 좀 이 음원 가격이나 이런 컨텐츠 가격들이 생각보다 좀 저렴하거든요. 근데 이제 적정한 이 콘텐츠 가격으로 계속적으로 좀 상승폭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음원주들의 강세가 물론 이번에는 좀 많이 올라왔지만 좀 재료들이 소멸되고 좀 주가가 안정화되면 저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다시 매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스타기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로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나 주말을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자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장 초반 외국인들의 현선물 수급 확인 후에 시장을 대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지수보다는 업종, 종목에 포커스를 맞춰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잭슨홀 미팅 걱정보단 월요일에 대응하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석관동 지점 안상현 대리님과 함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잭슨홀 미팅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걱정보다는 좀 월요일에 대응하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시죠.
예, 우선은 지금 잭슨 미팅에 굉장히 관심이 쏠려 있다고 판단이 좀 들고요. 지금 우선은 굉장히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걱정하시기보다는 좀 월요일날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MSCI 지수는 마이너스 1.33% 정도 하락을 해서 어저께 하락분을 좀 반영하는 모습이었고 야간 선물은 0.85포인트 상승해서 0.32%포인트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2,050포인트 정도로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일 반등은 하겠지만 오늘 저녁에 열릴 잭슨홀 미팅에 대한 그 눈치 보기 장세 때문에 시장의 좀 상승폭은 좀 제한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하지만 오늘 그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걱정하시기보다는 좀 대응을 하시는 편이 낫다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뭐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조기 실행 가능성이 좀 있겠지만 질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장기 실업자라든지 정규직 비율 그리고 임금이라든지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본다면은 아직까지 질적으로 나아져야 할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조기 집행이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좀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주 초반에 발표된 그 CPI 지수가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그런 모습을 본다면은 물가 상승률 하락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금리를 조기 인상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기업의 실적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그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 분석상으로 본다면은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 하단이 2030포인트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40포인트에서 50포인트 반등을 했죠. 그래서 현재 지수대인 2050포인트 부근에서는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그 반등의 여지가 있고 추가 하락 시에는 오히려 좀 주식 비중 확대 전략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분기 실적 개선주라든지 턴어라운드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하시고요. 제가 저번 주에는 광복절이라서 그 코멘트를 못 해드렸는데 2주 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섹터가 건설, 기계, 철강, 운송, 미디어, 배당주였습니다. 근데 건설주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굉장히 떨어졌고 그리고 최근에 과징금 이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꼬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주는 조금 비중을 축소하시는 편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의 안상현 대리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전일 이제 좀 장에 좀 이상한 흐름이 나왔죠. 기관들의 요새 행태가 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합니다. 고점에서 매수하고 저점에서 매도하는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기관들이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여러분들보다 아마 마음이 더 급한 것 같아요. 스스로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이고 그러니까 자꾸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하는 모습을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손절처리 빠른 잦은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코스피 탔다가 코스닥 갈아탔다가 이런 형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도 여러분 계속 누누이 강조드렸던 바, 자, 좋은 종목군은 꾹 쥐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나쁜 종목군은 빨리 선별해서 교체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 아마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좋은 종목군들 여러분들 갈아타고 계신다면 시장의 흔들림과는 무관하게 지금 가고 있다는 점도 체크가 될 겁니다. 자, 간다 3,000포인트를 외쳤는데 자꾸 시장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자, 이 걸림돌이 과연 계속 지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자,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산업마진 자체가 역피라미드 구조고, 물가 대비 주가 수준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주도 섹터에 명확한 가닥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죠? 그리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점, 체크해 보신다면 시장은 여전히 상방적으로 가닥을 잡아놓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주도 섹터 한번 보세요.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인데, 결국은 오이솔루션, 뭐 이런 효성 ITX, SK CNC 모두 지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콤, S넷부터 시작해서 SK 하이닉스, 어보 반도체, MDS 테크, 우리산업, 코디에스 뭐 이런 종목들 다 잘 올라오고 있죠. 그죠? 에코플라스틱도 최근에 급등이 나왔고, 대동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사물 인터넷이 주도 섹터를 이룰 거고,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전자, 자동차,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 쪽이라고 얘기했죠. 오늘 문화 콘텐츠 난리 났습니다. 그죠? 소리바다 한 6%, 로엔 신고가 갱신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7%죠. KT 뮤직 역시 신고가 갱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 참고를 해보세요. 왜 하반기 주도주군에 대해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드렸던지, 6월 전까지도 계속, 6월 말까지도 계속 여러분들께 문화 콘텐츠 쪽에 음원 관련주들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이게 신고가를 가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의 선상에 있다는 거 분명히 체크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이었죠. 제가 간다 확 간다 시장에 샤오미폰 관련주들을 소개시켜드리면서 그 중에서 이노칩을 탑픽으로 잡아드렸어요. 이노칩이 지금 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재반등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일봉상으로도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조금 확대해 보자면 결국은 이 밑에 구간에서 정배열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들 좀 체크를 해 보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만히 되실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심텍 이런 종목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시 이제 재반등 구간이 나온다는 거,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의 새로운 수혜주죠. 샤오미 열풍이 중기적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얘기 드렸었고, 삼성전자 역시 보급형 스마트폰으로 그런 부분들로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차별적 가격 경쟁력이 확보된 샤오미폰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즉 250% 가까이 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까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점 꼭 또 좀 참고하시고요. 간다 또 간다 시장에는 섬유의복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섬유의복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한섬, 그죠? TK 케미칼 계속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과 무관하게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고, 세이브전 INC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점들 좀 체크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주에 또 간다, 확 간다, 이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삼성 지배구조 개편 관련주였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크레듀 한번 봐보세요. 크레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리고 STS 반도체, 그 다음에 KCC, 이런 것들 꾸준히 시장하고 무관하게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그죠?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목요일이었죠. 그죠? 목요일 날 훅 간다. 시간에 제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들을 드렸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주지, 슈퍼박테리아주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드렸고, 그 중에 진탱이는, 결국은 진원생명과학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뭐, 종목을 사놓고 전염병이 창궐하길 바라면 안 된다는 얘기까지 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런 나쁜 마음은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그런 나쁜 마음 갖고 주식시장에 성공하시는 분 한 번도 못 본다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공포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차이도 설명을 드렸고, 여행 관련주 및 항공주가 단기적 악재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투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하나투어도 보시면 지금 좋지 않은 모습들. 대한항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조금 오르네요, 대한항공은. 근데 이런 걸 오를 때마다 분할 매도적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크리스탈 지금 이제 오르지 않죠, 그죠? 이제 이게 박테리아 관련주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슈퍼박테리아 정도, 슈퍼박테리아예요. 진원생명과학은 그나마 지금 분할 매수 자리대는 들어와 있다는 거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웰크롯 역시 좋지 못했습니다. 전일도 그랬고요. 결과적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거는 슈퍼 박테리아가 아니에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이게 공기 중으로 감염되는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얘기 드렸죠. 그죠? 위닉스 최근에 급락이 나오고 이제 다시 살짝 반등이 나올 뿐인데, 이거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에볼라 바이러스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에볼라 바이러스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까지도 드렸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은요, 여전히 지금 이제 또 다시 8포인트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상한 형태를 보였던 거예요. 기간이 왜 이런 형태를 할까라는 거를 고민해 볼 수 없는, 정말 낯설고 어색하고, 그리고 기간만큼 이상한 짓을 하는 집단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왜 많이 팔았을까요? 그냥 수수료 챙기기일까요? 자, 그거를 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은 여전히 지금 강한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순항 랠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은 지금 573포인트까지 제가 순항 랠리 계속 강조드렸는 만큼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565포인트를 넘어왔기 때문에 8포인트 가까이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여전히 상승 가닥으로 잡아놓으십시오. 전체적인 맥락은 흐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짧은 흐름 속에서 밀어 제껴지는 경우, 그리고 단기적으로 비합리적인 구간을 만드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강연에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내일 오후 2시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HMC 투자증권 지하 1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하철 타고 오시면요, 지하철 타고 오시면 되겠고, 그 근처에 주차 단속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료 주차가 힘드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시라는 것 좀 말씀드리겠고요. 문의전화 1577-7451번입니다. 자, 하반기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고 가도 너무나 안전한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ben구 멘토의 종목 안전합니다. 그죠? 중소형주라 해도 절대 불안전한 종목이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면 내일 좀 많이 들어와 주세요. 제가 좋은 얘기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억울한 사연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ben군이었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상승 출발했는데요. 현재도 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52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6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외국인들은 좀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출발 증시와에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